자, 일단 MLB 제가 뭐 짧게 말했지만은 방금 한 점차 승부가 많은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언더 게임이 많다. 최근에 MLB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그 이제 놀라랑 미첼 파커는 작년에 워싱턴에서 신인 선발이었는데 얘도 홈원정발이 좀 있어요. 내일은 이제 워싱턴 홈인데 홈에서는 2.65, 원정에서는 6.61로 원정 가면은 바보가 되는데 홈에서는 꽤나 괜찮았다. 반대로 근데 홈에서는 또 피홈런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홈에서는 확실히 강한 면모가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50이닝 동안 뭐 볼넷 준 거라든지 볼넷 피홈런 맞은 거라든지 나쁘지 않았던 시즌을 보내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홈원정 차이, 홈에서는 괜찮은데 원정 가면 바보가 되는 것들, 이번 경기 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작년에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3이닝 9실점 한번 했던 적이 있네요. 에런 놀라는 늘 그냥 똑같죠. 사실 재작년에 조금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3.66으로 부활을 했고 매 시즌 이제 200이닝 가까이 던져준 선수예요. 잔병 치레 없이 좀 피홈런이 문제지만은 볼넷 적고 삼진 적당히 잡고 이닝 잘 먹어주는 그냥 좀 모범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 에런 놀라는 홈이나 원정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었고요. 그냥 이제 워싱턴 상대로는 괜찮은 모습들이 쭉 있었죠. 역대 2.53 정도로 2020년대부터 해가지고 2.53 정도로 워싱턴은 늘 패었다. 작년에도 이제 5이닝 3실점이나 뭐 6.2이닝 무실점, 7이닝 3실점, 5.2이닝 무실점 4경기 모두 다 괜찮았던 게 보이긴 한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런 시발레랑 이제 스트로먼이 붙는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양키스의 스트로먼은 그 땅볼 투수거든요. 땅볼 투수. 근데 작년에는 얘가 피홈런이 19개였었습니다. 그 지지난 시즌에도 전반기에 되게 잘하다가 후반기에 무너졌는데 그 시즌에 이제 136이닝에 피홈런이 9개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154이닝에 이닝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피홈런이 19개야. 작년에 피홈런 때문에 많이 무너졌었다. 얘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스트로먼인데 스트로먼이 이제 특히 작년에 좌타자한테 매우 약했던 거. 이게 아무래도 양키스를 홈으로 쓰다 보니까 양키스 홈구장이 좌타자 천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좌타자한테 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러키에는 좌타자가 꽤 괜찮은 팀이죠. 사이프랄릭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런 시발레. 자, 이 친구는 사실 작년에 그냥 성적 자체는 4.28이었는데 얘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얘가 이제 작년에 템파베이에 있다가 미러키로 갔잖아요. 재작년에도 클리블랜드에 있다가 템파베이 갔을 때 성적이 죽었어. 클리블랜드에서 2.34였다가 템파베이 5.36이었는데 작년에 템파에서 5.07이었는데 미러키 이적하고 나서 3.5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에런 시발레는 템파베이에서만 못했었고 템파베이를 떠난 전후 클리블랜드나 미러키에서는 꽤나 활약이 괜찮았다. 미러키는 3.53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로먼의 약점도 명확한 것 같고 에런 시발레가 작년에 팀을 옮기고 나서 미러키에 와서는 꽤나 괜찮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양키스가 아주 미러키를 학살하는 그런 미친 바다를 선보였는데 홈런 9개나 쳤는데 막 백투백 홈런 나오고 그런 날이었지만은 오늘은 저는 매치업상으로는 글쎄 스트로먼이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 경기는 뭐 글쎄 오바 같은 거라든지 나는 미러키를 봐도 나쁘지 않은 경기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가노 대 베싯. 자, 베싯은 작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냥 그 재작년이나 뭐 그쯤에는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진짜 안 좋았죠. 그나마 이제 조금 회복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냥 안 좋은 기간이 훨씬 더 길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고 이제 홈이나 원정 차이. 홈에서는 이제 원래 얘가 전통적으로 매치 시절이나 오클랜드 시절이나 전부 다 홈에서 강한 투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홈에서 4.56, 원정에서 3.58로 오히려 원정이 좋았었습니다. 그 전년도랑 아주 대비가 됐었어요. 그냥 작년에는 아주 안 좋은 시즌을 보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스가노는 사실 지금 나이가 89년생인데 얘는 물불에 왔어도 거의 뭐 한 최소 5, 6년 전에 왔어야죠. 그때가 오히려 나왔었고 오히려 한 저는 10년 전쯤? 그때도 스가노가 활약하던 시기를 봐왔었는데 그냥 스가노는 일본 야구 에이스 계보상으로 마에다라든지 가네코 치히로 스가노는 그런 애들이 있을 때부터 잘했던 애예요. 다나카 같은 애들 뉴욕 양키스 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일본 야구를 지배를 했던 애들이 뭐 가네코 치히로, 마에다, 스가노도 저는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막 많은 선수들이 일본 야구에서 MLB로 옮겨갔잖아. 스가노는 진작에 왔어야 됩니다. 진작에. 오히려 지금 이제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애들은 스가노보다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스가노는 와도 너무 늦게 왔고 다 죽어서 왔다. 그런 것들이 보여서 토론토가 아무리 빠따가 별로여도 저는 스가노는 좀 상대를 해볼만 해 보이거든요. 이 경기도 그냥 오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얘네들 맞대결이 지금 3경기 찍혀서 오바 하고 있는데 오바 보기 좋은 경기 같네요. 저는요. 다음에 로비레이랑 닉 마르티네즈가 붙는 샌프란시스코 대 신시내티 경기 있는데 사실 저는 매번 신시내티 홈구장이 리그에서 파크 팩터 상으로 홈런이 가장 잘 터지는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자, 최근 몇 년간의 보정을 봤을 때 파크 팩터 상으로 CCT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일단 오바 구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홈런이 잘 터지는 구장이다 뭐 이런 건데, 내일 이제 로비레이랑 닉 마르티네즈가 붙잖아요. 사실 이게 닉 마르티네즈는 선발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땜빵 선발이지만 3.10 정도로 많이 좋았었고, 특히 시즌 막바지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닉 마르티네즈가 옛날에 텍사스에서도 선발을 뛴 적이 있는데 좀 이제 롱릴리프 불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선발을 간 거예요. 근데 꽤나 믿을만 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로비에는 얘가 부상이 너무 많았죠. 옛날에 이제 그 류현진 선수랑 같이 뛸 때 뭐 사이영도 받고 그랬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합쳐가고 33이닝밖에 못 뛰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30이닝 뛰었는데 피홈런이 6개였고 볼넷이 15개였어요. 그만큼 삼진은 잘 잡는데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 피홈런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필이면 구장 자체가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선발 차이가 샌프보다는 신시내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아직까지도 신시내티가 빠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건 신시내티가 역배받은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신시내티 빠따를 너무 물러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저는 선발 차이도 꽤 있고, 과연 이제 로비레이가 얼마나 회복을 했을지, 벌써 한 2, 3년가량 부진했기 때문에 부상도 많았었고 그런 게 걱정인데, 저는 이거는 신시내티 봐도 괜찮은 경기처럼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요. 그냥 이거는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해서 한 점 차 게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이 나고, 사실 뭐 타지 브래들리나 펠트너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타지 브래들리 좋은 구간이 있었지만은 사실 얘도 작년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제 스토프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 이거를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좀 좋은 기간이 있었다가 무너지는 기간이 생겼었고 이런 점들이 아쉬웠었죠. 그러다가도 뭐 살아나곤 하는데 어쨌든 꾸준함을 보여주진 못한다. 좋은 기간 있어도 TK하고 한 길어봤자 7, 8경기 그 이후로는 막 처박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라이언 펠트는 그나마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은,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서는 작년에도 5.20으로 안 좋았는데 내려와서는 3.93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홈이나 원정 차이는 있다. 글쎄, 아무래도 오스틴 곰보나 뭐 프리랜드 이런 애들에 가려가지고 조금 활약상이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얘가 좀 기대고 있는 측면이 나름대로 있긴 있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이건 템파나 콜로라도는 지금 빠따상으로는 둘 다 뭐 볼품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뭐 언더라든지 또 한 점 차 게임, 그런 고배당 같은 거 생각해봄직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 얘네들은 지금 피츠버그랑 마이애미가 얘네들 한 점 차 게임 보기가 굉장히 편한 경기처럼 보이기는 해요. 지금 이제 3일째 맞대결 하는데 3일 내내 5대4, 3대4, 5대4 전부 다 한 점차 게임이었어. 그런 게 보이네요. 사실 내일 뭐 힌이랑 맥스 마이어가 붙는다, 뭐 대단히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는 이 맥스 마이어라는 투수가 작년에 선발로 데뷔 시즌을 펼쳤는데 57이닝 동안 피홈런이 14개였었거든요. 스토프도 볼만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초반에 나왔을 땐 좀 괜찮았는데 이후로는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피홈런이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요. 뭐 히니는 그냥 몇 년째 지금 땜빵 선발이죠. 천사 시절, 다저스 시절, 뭐 텍사스 시절 그냥 다 어느 한 군데서 뭐 꾸준하게 뭐 3선발 이내에 든 적은 없고 높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고배당으로 한 점 차 게임. 근데 이게 3경기씩이나 지금 연속해서 개막 후부터 전부 다 한 점 차 게임인데 또 나올지는 모르겠네. 일단은 어쨌든 한 점 차 게임이 3번 연속으로 나왔던 거, 그런 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클블 대 켄자 경기, 내일 와카랑 바이비인데요. 저는 바이비가 재작년부터 연권 3인방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작년에는 애들이 부상이 많았던 와중 로건 알렌은 망했었고, 게빈 윌리엄스는 부상이 있었고, 쉐인 비버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고, 트리스탄 맥켄지도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테너바이오가 사실상 1선발이었었거든요. 작년에도 뭐 3.47이면 훌륭한 거죠. 본인의 몫은 충분히 잘했다. 특히 얘도 좀 좋은 구간이 길게 이어진 적도 있었고 신뢰하는 투수입니다. 근데 마이클 와카는 작년에도 영입돼갖고 3.44, 재작년에 샌디에고에서 3.2 보여주고, 작년에도 켄자 와가지고 좋은 활약들을 해줬는데, 하필이면 이제 좀 시즌 막바지 들어가서는 약간 좀 힘이 빠진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즌 내내 같이 왔던 세스 로거랑 더불어가지고 시즌 내내 3점대 초반 그 정도 방어를 보여주면서 괜찮은 활약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워낙에 클블이나 켄자가 그 지구에서 비슷한 클래스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조금 빡세 보이네요. 작년에는 이제 클리블랜드 상대를 했었을 때 한 번 6이닝 5실점 원정에서 못했던 거 말고는 전부 다 홈에서는 괜찮았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이건 가기에는 좀 빡센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랑 화싹인데, 뭐 데이비스 마틴 같은 애들은 별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둘 다 이제 작년에 데뷔한 애들인데, 데이비스 마틴은 뭐 딱히 보이는 건 없었고, 저는 이 코아노비츠, 이 친구는 꽤나 볼품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막바지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막 7이닝 먹어준 것도 많이 있었고 기대감이 적었는데 생각보다 작년 막바지 때 잘해줬습니다.
그런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을 놓고 보자면은 저는 얘를 조금 더 높이 보는 편이고, 초반에 이제 데뷔하고서 좀 안정감이 없다가 막판에는 이상하게 얘가 에인저스에서 은근 꿀이었었거든요. 얘가 나오는 경기는 플랜을 본다든지 뭐 언더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꽤나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베일리 오버랑 안드레 팔란테. 사실 저는 베일리 오버 좋아해요. 나름대로 안정감 있고 그런 친구인데 얘도 그냥 한 번씩 크게 얻어맞는 거, 그런 게 너무 좀 빡셌었습니다. 얘가 거의 뭐 방어율상으로 작년에 3.98이었는데 사실 뭐 3.5 정도 방어를 꾸준히 보여줬었고, 잘할 때는 거의 한 10경기 이상 안정감 있는 활약을 계속 해주고 뭐 퀄리티 스타트급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한 번씩 거하게 얻어맞았어요. 애틀랜타한테 2이닝 동안 9실점 한 것도 있었고, 막 그전에도 한 번씩 그냥 거하게 얻어맞아. 아마 휴스턴전이었나? 막 그렇게 막 크게 얻어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한 번씩 있고 나머지는 좀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준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올 시즌도 얘가 뭐 터지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안정감이 있는 구간에는 꽤나 이제 장주를 탈 만한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 팔란테는 원래 불펜이었다가 작년에 선발로 몇 번 뛰었었죠. 얘도 뭐 땅볼 투수 유형인데 글쎄 그냥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잘하는 날에는 뭐 7이닝 이상 먹어주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오락가락이 심해서 뭐 저는 뭐 이 친구는 딱히 크게 높이 평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버를 조금 더, 베일리 오버를 조금 더 높게 보지만은 글쎄 올 시즌도 시즌 초반에 활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보스턴 대 텍사스 경기, 디그롬이랑 뭐 피츠라는 선수가 붙는다고 하는데, 디그롬은 부상이 엄청 많았다가 작년에 막바지에 조금 뛰었었고, 피츠는 딱히 뭐 볼 게 없죠. 작년에도 20이닝밖에 안 뛰었었고 이래가지고 글쎄 그냥 뭐 리차드 피츠라는 그냥 키우고 있는 선발에 지나지 않는 거고, 제이콥 디그롬은 뭐 왕년에 사이영도 막 엄청 수상을 하고 지배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출전이 드물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올 때 자체는 괜찮았는데요. 근데 이닝 소화가 문제니, 이닝 소화가. 디그롬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만 지켜보고 싶고요. 그냥 지금 보스턴 빠따도 생각보다 신통치가 않고 별로 가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는 확실히 디그롬이 앞설 텐데 이것도 요즘에 의외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딱히 뭐 보고 싶진 않네요. 그 다음에 컵스 대 디백스 경기 있는데, 이게 은근히 나는 애리조나를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데 점수가 막 그렇게 막 신통치는 않더라고. 일단은 맷 보이드도 부상이 좀 있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클리블랜드에서 복귀를 하고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선발이 무조건 시카고 컵스에 왔습니다. 작년에 보이드의 활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다. 베테랑 투수기도 하고, 이로드는 애리조나가 꽤나 투자를 많이 하고 데리고 오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50이닝밖에 못 뛰었고 방어율도 5.04였다. 그냥 망한 영입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도 뭐 옛날에 보스턴 시절이라든지 그래도 긁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작년에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거. 반대로 이제 보이드는 출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올해는 안 뛰었어. 51이닝밖에 못 뛰었는데 그래도 매번 뭐 이닝 소화 적당히 해주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롱릴리프 역할을 잘 해줬죠. 저는 꽤나 이제 믿음을 보였던 보이드의 좋은 시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 옛날에도 맷 보이드가 엄청 우승한 투수까지는 평가를 못 받았었고 피홈런도 많은 투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슬레틱스랑 시애틀 메리너스, 내일 이제 브라이언 우가 나옵니다. 브라이언 우가 작년에 그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미친 기간이 있었거든요. 방어율이 0점대였던 기간이 한 7, 8경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시즌 마무리 2.89로 했습니다. 초반에 벌어놓은 거에 비해서는 막판에 좀 이제 잃은 게 많았었죠. 121이닝 22경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한 13경기 정도로 잘하고 나머지는 좀 말아먹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방어율이 꽤나 좀 안 좋은 쪽으로 갔고요. 자, 시어스는 오클랜드의 사실 에이스였었죠. 작년에도 뭐 180이닝가량 먹었는데 4.38. 근데 얘는 보면은 이 어슬렉시스의 홈구장에서는 5.29였는데 원정에서는 3.67이었었거든요. 내일도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의 홈구장 T-모바일 파크, 세이프코 필드, 굉장히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시어스는 이제 시애틀 원정 가가지고 세이프코 필드에서는 3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이 세이프코 필드에서 굉장히 잘하는 애거든요. 나는 그런 점들이 좀 보이네. 브라이언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T-모바일 파크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고 시애틀에 빠따 늘 답답합니다. 난 그런 면에서 이 경기가 7.5여도 언더를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얘네들이 올 시즌 시작하고 3번의 맞대결 모두 다 7.5 기준으로 언더기도 했었고 언더 보기 적합한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애틀랜타 대 샌디에이고, 얘네들도 지금 맞대결이 2번인가? 전부 다 언더 그 1점차 게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게 생각보다 애틀랜타 빠따가 안 터져가지고 내다보기가 어려운데, 내일은 AJ 스미스 슈어버, 얘가 한 3년 전부터 키우려고 아마 애틀랜타 팜에서는 꽤나 높은 평가를 받는 그 투수 유망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한 2번 정도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별로였었고 땜빵 선발 역할만 했고요. 글쎄 올 시즌 됐으니까 슬슬 뭐 터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지만은 어쨌든 보여준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피베타는 뭐 보스턴에서도 뛰고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샌디에고로 왔는데 사실 보스턴이라는 그런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고도 뭐 2시즌 동안 뭐 4점대 초중반 이 정도 활약을 해줬다 보니 저는 뭐 샌디에고 구장 같이 이렇게 페코파크처럼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좀 활약이 기대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글쎄 나는 그냥 두 팀이 전력 차는 오히려 나는 애틀랜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바닥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제 경기는 서로 한 점밖에 못 내기도 하고 최근 두 경기를 전부 다 한 점 차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내일도 뭐 선발 투수 상으로는 글쎄 이 쇼버가 얼마 해주냐에 달렸지만은 차이가 뭐 커 보이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예측이 어려운 경기처럼 보입니다. 굳이 이 경기를 가야 가나 싶네요.